김태형입니다. 지난 15년간 모터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자동차나 모터사이클뿐 아니라 탈 것이라면 모두 좋아합니다. 도전을 즐깁니다. 그래서 이번엔 험난한 모터사이클 랠리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2020년 BMW GS 트로피 뉴질랜드의 미디어 자격으로 함께합니다. 이 대회를 위해 한국에선 3명의 국가대표 라이더를 선발했습니다. 윤현수, 권혁용, 김현욱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 모두 땀과 열정으로 대회를 준비했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GS 트로피는 모터사이클 단일 제조사 최대 규모의 어드벤처 랠리 이벤트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험난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며 국가별 팀 정신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수로 한번 참가하면 다시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준비할 일이 많습니다. 대회까지 4개월밖에 없는 상황에서 팀워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모든 것이 도전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GS 트로피 뉴질랜드를 위한 한국 대표팀의 여정을 말이죠. Make life alive. GS Trophy 2018 for open. 보통 오프로드에서 열리는 모터사이클 공식 대회라면 랠리나 엔듀로 레이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모터사이클 제조사가 자신들의 제품 내구성과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역사나 규모가 점점 발전하게 된 것이죠. 반면 GS 트로피는 모두가 GS를 타고 벌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라이더들의 실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GS의 오프로드 성능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2020년 GS 트로피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은 누굴까요? 제 이름은 윤연수고요.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24살, 96년생 쥐띠입니다. 하는 일은 지금 모터바이크 매거진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네, 당연히 바퀴가 좋아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엔진이 달린 거 자체는 제가 운전한 거는 초등학교 때예요. ATV로 처음 바이크를 접하게 되었고, 사실 처음 입문은 아버지께서 모터사이클 업계에 종사하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어요. 당연히 삶에 영향을 많이 주셨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로 자라왔고, 자동차 쪽에도 관심이 많았고 자전거 쪽에도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내가 제대로 된 오토바이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면서 엔듀로 바이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9년 정도 됐네요. 윤현수 선수, 저희 월간 모터바이크에서 가장 바이크를 잘 다루는 친구예요. 몽골 랠리를 완주하고 250 클래스에서 우승도 한 경험이 있는 친구고, 국내 엔듀로 선수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바이크를 탔던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각을 많이 드러내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 선발전 나가서도 스킬적인 부분에서의 뭔가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체력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됐었는데 자기 체력 관리해서 이번 좋은 성적 거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S 트로피 2020의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권혁용입니다. 글쎄요, 뭐 특별한 계기? 일단 GS를 처음 접했을 때가 10년 전쯤에 그 세계 일주에 대한 어떤 동경, 세계 일주가 가능한 최적화된 모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일주를 가려면 뭐 오프로드도 갈 줄 알아야 되고 할 거니까, 어떤 동호회에서 하는 BMW 오프로드 라이딩 스쿨이 하루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되고, 거기에 가서 GS 트로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2013년쯤에. 즐거움이죠.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타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두 바퀴로 가는 스포츠가 가진 매력들, 우리가 살면서 좌우의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고 진행하는 속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느끼는 속도와 실제 속도는 다를 수 있고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가야 할 때 멈춰야 할 때를 정확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그걸 제일 몸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게 두 바퀴로 하는 스포츠 활동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0년 GS 트로피에 3위로 선발된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같이 타는 형님이 이제 오프로드를 GS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바로 말을 했습니다. 미쳤다고. 그렇죠. 3천만 원짜리 바이크로 뭔 산을 타냐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타고 있죠. 저 이제 저작년에 결혼해가지고 유부남이거든요. 이제 유부남인데 그 새벽마다 탑니다.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양자산 그 헬기장 갔다가 찍고 왔는데 재밌죠. 제가 운영하는 헬스장이고요. 지금 운영한 지는 벌써 이제 올해로 이제 10년 차. 원래 이제 트레이너 생활 5년 정도 하다가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어쨌거나 13년 9월이에요. 13년 9월 달에 90주년 프로모션에서 90만 원 선납했네요. 그렇게 뭐 인생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GS 디자인을 처음 보고 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 막 건담 생각나고 그래서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90주년 프로모션으로 90만 원 넣어가지고 거의 뭐 제가 초창기에 제가 출고했었어요. BMW GS를 타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고 쉬워요. 멀리 여행을 가고 그냥 캠핑을 가고 즐긴다면 가장 매력적인 바이크지만 대신 무거워요. 무거운 만큼 기본기를 쌓기에 조금 더 가볍고 전자장비가 덜한 엔두로 바이크로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다루던 바이크는 보통 100km 내외였어요. 사실 GS의 경우에는 200km가 넘게 거의 250km까지도 나가게 되니까 그 무게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 사실 듀얼 퍼포스 차량을 탈 때 스킬적으로는 생각보다 금방 적응했습니다. 특별히 GS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그런 거, 게렌데와 스트라세라고 해서 이런 땅과 길,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마른 땅이 있으면 젖은 땅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날은 아스팔트 도로, 또 어떤 날은 거친 이런 오프로드 같은 이런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힘들게 갈지는 몰라도 갈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GS라는 카테고리가 이제 듀얼 퍼포스 혹은 멀티 퍼포스라고 하는 이제 온오프 로드를 전부 다 달릴 수 있는 바이크들을 칭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하는 GS 정신은 이게 단지 온오프 로드를 섭렵하면서 먼 거리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싶다. 그 어떤 고난이 있든 역경이 있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고 이제 이겨내는 도전 정신을 GS 정신이라고 합니다. 스피릿 오브 GS.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되게 멋있어요, 그죠? 이 높은 산 올라갈 때에 그 도전하는 그 정신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팍 꼬꾸라지고 나면은 거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오프로 타보신 분들 아실 텐데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도전해야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넌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 첫 번째 트로피 갔다 오신 그 최정탁 선수가 있어요. 그 형님한테 배우고 뭐 기본적인 스킬도 배우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 너도 트로피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호기롭게 했는데 바로 떨어져가지고 떨어지고 그때 이제 내상을 많이 입었죠. 2014 트로피 나가서 떨어지고 2016 나가서 떨어지고 2018 선발전 때 돼가지고 이번에 2020년 트로피를 가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풀락만 5년 동안 돌았네요. 계속 그 실패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거기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게 GS 정신이 아닌가.
복잡한 질문인데. 예. 그 뭐 1년 6개월 정도 전에 사고가 있었고요. 정확히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좀 고통이 심한 사고가 났고 그래서 진통제를 일주일 정도를 너무 심하게 맞아서 솔직히 그때 정확한 내가 어떤 느낌을 가졌었다는 그런 느낌조차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썼던 글들이라는 걸 좀 보면 GS 트로피 2018 몽골리아였는데 출국 3주 전이었어요. 그날 사고가 났었고 매일 같이 연습하던 동생들이 출국 며칠 전에 이제 한번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저 자리가 어쩌면 내 자리인데 조금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의 어떤 체력과 이 관리하는 면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업무의 양에 대해서도 관리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재활하기 위해서 조금 업무의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었고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세종이 좋으니까 또 세종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활권 안에 BMX 경기장이 있어요. 아들 둘이 BMX 선수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딱 1년 6개월이 돼 가네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어느 날인가 지하에 있는 또 다른 바이크를 시동을 딱 걸었을 때 그때 못 빠져나가겠구나. 나 또 산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느낌이 정확히 왔어요. 제가 이번에 나갔다 온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건 우리 셋이서 한번 나가면 좋겠지만 제가 그때까지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때쯤 되면 우리가 또 나름 선진적인 어떤 바이크 문화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BMW 인스트럭터가 되는 게 제 목표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배울 수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통나무를 넘어갈 때 스탠딩을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스탠딩을 했을 때 제대로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릎이 앞으로 가 있어요. 네, 제대로 분명히 다리를 펴줘야지 이 충격을 그대로 제가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가 있으면 이미 앞으로 쏠려 있어요, 몸이. 이게 계속 습관이 되면 점점 더 불안해질 거예요. 앞으로 하중이 계속 실리니까 핸들에 힘들어가고 조금만 털려도 계속 중심이 계속 흔들려요. 그 실력에 맞는 조언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걸 정확하게 찝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모터사이클을 즐길 수 있게, 더 안전하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파악하고 코칭해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박자를 못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래서 그냥 고정하시고 스로틀 고정하고 그냥 가보세요. 그럼 스로틀 고정하고 가면 넘어가거든요. 천천히 그냥 유지만 해도 넘어가요. 저기 충격을 맞을 때 맞고 뒤에가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도 뒤도 같이 눌려요. 그러고 올라와요. 잘하시는데요? 글쎄요, 지금 생각으로는 제 아들의 손주에 그 아들을 뒤에 태울 수 있을 때까지 탈 것 같습니다. 매일요. 매 순간 지금도 타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오토바이로 국가대표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뭐가 빠진 거예요? 네, 센서가 빠져가지고. 일단 해외에서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라이더라면은 누구나 다 이제 로망이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 그 자리에서 같이 한 자리에서 만나서 같이 또 타잖아요. 그냥 꽂혔다 그래야 되나? 그냥 너무 그냥 가고 싶었죠, 그냥.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설거지 많이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이프는 또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 전문 용어 있지 않습니까? 마눌리지라고. 마눌리지를 많이 쌓아둔 다음에 이제 딱 정해진 시간에 와이프한테 타고 오고. 근데 이제는 또 와이프 적응해가지고 많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당이 막 뚝뚝 떨어지네. 전력은 뭐
궁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명확해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1위를 했던 윤현수 최대의 장점은 젊다예요. 물론 그 친구가 제일 바이크도 잘 타고 아직 별 평지풍파를 많이 겪지 않아서 맑으니까 제일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유가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권혁용 선수는 한 번에 큰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실력으로 그 자리를 쟁취하게 된 건데 분명히 멘탈이 박살났을 텐데 그걸 다시 수습해가지고 재도전해서 여기까지 된 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그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김현욱,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친구이기도 해요. 좀 멘탈이 약하거든요. 오히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잘 화합이 될 것 같아. 뭐 영어를 잘 못하는데 되게 뻔뻔하게 단어 조합해가지고 잘 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테크닉이나 그런 것들로 그분들이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싫어요. 뭐 다른 나라 팀들보다 더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잘 놀고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1등을 하는 것보다 정말 즐기고 싶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 친구들하고 오토바이 좋아하는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하고 떠들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즐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순위에도 신경을 쓰고 싶고요. 목표가 1등입니다. 네. 세계 1등, 세계 재패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못해도 한 15kg 정도는 더 감량해가지고 2월 전까지 이제 딱 몸 만들어야죠. 지구력은 좀 딸리더라도 순간 파워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가 진짜 근육이 터진 한이 있더라도 힘쓴 일 있으면은 제가 힘을 제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 예, 그런 게 조금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국가대표라는 사실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우리한테는 없죠. 하지만 30개국 가까운 나라가 경쟁 아닌 축제를 하게 될 텐데 글쎄 그 사람들한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준비한 것 이상으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꿈 많은 20대, 도전적인 30대, 경험이 많은 40대. 모두 다른 삶을 살지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GS 트로피죠.